4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5일 회기로 산중총회법, 사찰법, 중앙종회법 등 종원종법 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등 주요 안건 논의를 이어갑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흥천사가 갈등을 딛고 화합의 길을 걷습니다. 흥천사 주지 금곡스님과 신흥사 3조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갈등으로 종단에 누를 끼친 데 참회하며 종단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억불 정책이 팽배했던 조선시대는 전체적으로 불교의 암흑기로 평가되지만 조선 전기는 공존과 동행의 역사로도 평가받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선 전기미술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조선의 태동기에 탄생한 불교 미술 작품을 비롯해 처음 법당 밖을 나온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7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보물찾기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관객과 감독이 삶을 돌아보고 각자 소중한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과 의미를 담은 53개국 80여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5일 회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불기 2569년도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 위원장, 총무분과 위원회는 어제 제11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의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제234회 임시회에선 종헌 개정안을 시작으로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다룹니다. 이어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사찰법과 중앙종회법, 호계원법 등 2월된 종법 개정안과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임시회는 종무보고와 종책 질의,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제9교구 부당행위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불기 256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흥천사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흥천사 주지 금곡스님과 신흥사 3조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갈등으로 종단에 누를 끼친 점에 참회하며 종단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합과 배려를 통해 신흥사와 흥천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동안 종단 안팎으로 논란이 되었던 신흥사와 흥천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금곡스님과 3조 스님은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하고 신흥사의 발전과 흥천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비롯해 그동안 사법기관에 양측이 제기했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종단 호법부에 제기했던 진정사건 취하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억불 정책이 팽배했던 조선시대는 전체적으로 불교의 암흑기로 평가되지만 조선 전기는 억압보다 공존과 동행의 역사로도 평가받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선 전기미술을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조선의 태동기에 탄생한 불교미술 작품을 비롯해 처음으로 법당 밖을 나온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혜의 빛을 내며 금방이라도 모든 번뇌를 씻겨줄 것 같은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 반가상.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용산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여는 특별전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미술대전에 전시된 국가지정 문화유산입니다. 국보부터 국외 소장품까지 조선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72개 기관 소장 총 691건의 전시작이 모인 자리. 전시 3부, 금, 변치 않는 기도를 담다엔 조선전기 불자들의 신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불상과 경전, 탱화 등 94건이 전시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위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
의미를 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유교가 완전히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교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종교로서 끝까지 자리할 수 있었고, 독일 쾰른 박물관과 일본 혼가쿠지에 소장돼 한국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석가 출가도와 석가 탄생도의 세밀한 표현에 감탄이 흘러나오고, 일본에서 소장만 하다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장 시황도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삼장보살도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보이자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으로 지은 참불가 월인 천강지국 권상의 원본을 비롯한 당시 경전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억압과 관용이 반복된 조선에서 경전은 단지 신앙의 기능을 넘어 불교 미술이 다시 활기를 찾는 중요한 매개체가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불교 미술의 조성이나 불교 신앙을 주도하는 계층이 모든 계층으로 신분이 높거나 낮음에 상관없이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함께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세기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된 조선 전기 불교 조각의 대표작 조계사 목조 열애좌상. 단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비례, 자연스럽게 흐르는 옷주름은 조선 초기 불상 조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미남불로 불리는 좌상은 사문 밖을 벗어난 첫 전시로 약 2주간 전시된 뒤 조계사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작은 금동불에서 나타나던 그런 명티베트계 불상 양식을 목조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상으로서 그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꼭 챙겨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전은 오는 15일까지 6일 동안은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엔 전시 기획과 구성을 주제로 연계 강연을, 다음 달 17일과 18일엔 국외 연구자 초청 강연과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고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제17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보물찾기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관객과 감독이 삶을 돌아보고 각자 소중한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의 의미를 담았는데요. 53개국에서 출품한 작품 가운데 80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관객들과 함께 보물찾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 1958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당초 노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제가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창구로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시기, 영화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문화를 즐기고 또 같이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접근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애가 참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막작은 반복되는 일상 속 서로에게 익숙해진 노부부가 예정에 없던 긴 여행을 떠나며 벌어지는 일을 담은 영화 메모리 레인. 냉소적인 남편과 치매에 걸린 아내가 서로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장면에서 관객들도 마음 한편에 간직한 보물 같은 기억을 꺼내봅니다. 두려움이 도사리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인생에 있었던 가장 찬란한 시간, 그리고 가장 꿈 많고 모든 게 설레었던 그런 젊은 날의 추억을 그냥 결코 과거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날의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노년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보물을 찾게 되는. 총 53개국 544편이 출품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엄선한 80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가호슝 영화제를 열고 있는 대만필름 아카이브와 협업해 대만영화도 선보이는데 각국의 노인 관련 이슈를 고민해보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될 80여 편의 영화를 통해 새로운 설렘을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이 이 영화를 보시는 이 지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또 그 가운데서의 보물 찾기를 꼭 하셔서.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영화제 기간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바둑 로봇을 활용한 오목 대결과 어르신에게 받는 엽서, 기념사진, 느린 우체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국내외에서 펼친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30년 주요 활동을 살펴봅니다. 김미진 기자입니다. 2023년 규모 6.8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혼란에 빠진 모로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선발대 사전조사로 모로코 현지에 생필품과 의료키트 3,800명분을 전달하며 도움을 줘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6년 경기도 연천, 문산 지역 폭우에 따른 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양양 낙산사 화재 복구, 우면산 산사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IT와 동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등 재난의 긴급 구호 전문가로 구성한 선발대를 파견하고 효율적 구호 활동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한국 불교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님들과 함께하는 구호 현장은 이재민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신뢰감을 줍니다. 구호 활동 과정에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구호와 빠른 현장 대처가 저희 재단의 특징이며 국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판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파견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조계종 총무원과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선의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진력하는 겁니다. 재단은 정기 후원으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특별 모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종단 산하 사찰들과 연계한 민간협력 구조가 빠른 대응을 하고 있고 모금 부분들도 연계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단이 양성한 봉사단이 활동의 주축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 기관들과 협업해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저희 불교 사회복지 기관들을 연결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봉사자분들과 사찰의 관계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국외에서 발생한 재난 현장은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움직입니다. 특히 불교 국가가 최우선 대상인데 라오스에는 2011년부터 지부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을 두고 암투병하는 어린이를 돕거나 위생 영양교육을 제공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구호뿐 아니라 사회 문제와 정부 정책 등에 대응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중생무변 서원도의 원력으로 세상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부산 백양산 운수사가 모구당 성호대종사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현화사 회주 몽산스님, 문도대표 초안스님, 종회의원 석산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성호대종사 열반 19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운수사 주지 범일스님은 늘 정진하라는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구당 성호대종사는 1967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운수사 범어사 주지, 동국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범랍 47년 세수 6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천안 보명사가 불기 2569년 군왕제와 53 선지식 음악 향연으로 시민 안녕을 기원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경내 특별무대에서 진행된 군왕제와 음악향연은 만일사 주지 범현스님, 이재관 문진석 국회의원과 지역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주지 화람스님은 70만 천안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군왕제와 53 선지식 음악향연을 열었다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위안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군왕제에 이어 풍금, 양지원, 서동희 가수 등이 신명나는 무대를 연출했으며 보명사는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 자비햇살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보련사가 동양자수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보련사는 태고종 승정 대은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성덕스님이 20년간 자수로 수놓은 금강경 12폭 병풍과 지장보살 등 20여 동양자수와 탱화를 점안했습니다. 대은스님은 주지 성덕스님이 불법에 귀의해 기도와 신심으로 수놓은 불보살님의 존상을 점안하게 돼 매우 공덕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덕스님은 금강경 자수를 수놓으며 힘든 시기마다 때문이라는 원망의 말보다 덕분이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수행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성덕스님 동양자수 작품은 10월경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태고종 제주 금정사가 관음전과 사리타 불사를 마무리하고 생전예수제를 회항했습니다. 금정사는 지난 8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스님 증명으로 생전예수제와 관음전, 석가타 불사를 회항하고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수지스님은 지역 불자와 시민을 위한 도량으로 불사 회항을 기해 포교와 신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명법사 법회스님은 불사를 위한 금정사 사부대 중의 원력을 칭찬하며 공덕의 의미를 법문했습니다. 서귀포시 불교합창단 연합회가 제29회 서귀포시 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합창제에는 서광사 삼보합창단을 시작으로 법화사 마야, 정방사 천수천원, 천태종 해운사, 약천사 리틀붓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연꽃, 선광사 선우합창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귀포시 불교합창단 연합회 강명선 회장은 부름으로 전한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자비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복장 연구소장 경원 스님이 불복장의 비밀스러운 과정과 의미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저서 불복장의 비밀, 양육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통의식 불복장. 엄숙하고 비밀스럽게 전승되는 까닭에 세간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정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성이 함축돼 있는 불복장 의식의 의미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책 불복장의 비밀이 출간됐습니다. 한국 불복장 연구소장 경원 스님이 불복장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불복장의 의미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삼원사에서 세조 임금의 어이가 나왔는데 왕의 피가 묻어있는 어이가 부처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한 불상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역사도 복장을 통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굴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래로 남겨두기보다 현대의 가치를 계승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복장에는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주역, 천문, 역사, 예술 등 분야를 막론한 복장물이 담겨 당대를 대변한다고 강조하는 경원 스님. 불복장의 대가 청봉당 해묵 스님 밑에서 수학한 스님은 전통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잘 하시지만 그분들 보면 우리의 그 고깔의 원형을 찾아서 접은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이 책을 더 냈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책 불복장의 비밀은 경원 스님이 40여 년간 연구한 불복장 성과를 집대성했습니다. 복장의 기원과 의미, 한국의 복장물, 불복장의 재현과 해설, 불복장 의식 의궤인 조상경 내용 등 불복장 전반을 다뤘습니다. 또 실물 자료와 사진, 도에는 물론 각 복장물의 상징성과 배치에 이르는 세세한 설명까지 정리해 불복장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 문화 역사의 중심이 됐다는 것, 그거를 밝혀내는 데는 복장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책은 우리가 잊고 있던 불복장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한국 불교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불교 예술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조계사 밖으로 처음 나온 목조 열애좌상을 비롯해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